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파주 이야기, 현종대에 이어서 고려 13대 선종 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가 내려오는 용미리에 있는 용미리 석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용미리 석불은 뒤에서 보면 저렇게 용미리 묘지, 서울 묘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저것은 이제 고려 때 만들어진 석불이라고 이야기가 내려오죠. 저 뒤에 있는 산을 장지산이라고 하는데 일주문을 들어서면 저기 이제 절이 보입니다. 또 저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석불이 있는데요. 석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아니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렇게 쌍석불이 서 있는데 한 분은 원립불을 쓰고 있고요. 두 분, 한 분은 네모진 박립불을 써서 여기에도 그 유교 사상이 그 불교에 이렇게 섞여져서 더 친근감을 주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보시면요. 주름을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손에는 또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자 부처님은 기도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 굉장히 그 미적 가치가 뛰어나면서도 친근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고려 선종 때의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대 현종의 아들을 문종은 11대 인주이시 이자연의 딸을 셋을 왕비로 맞아들여요. 그 중에 첫째 딸 인예왕후가 12명의 자식을 낳는데요. 그 중에 아들 셋과 손자 하나가 왕이 됩니다. 문종 시대에는 동방의 공자 그 최충이라고 하는 분이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아주 최초의 사립학교인데 정말 그 유학이 제일 발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종에 이어서 아들이 12대 순종, 13대 선종, 또 선종의 아들 14대, 또 15대 숙종도 문종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의 왕이 되는데요. 문종의 맏아들이 순종이 3개월 만에 죽자 동생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분이 바로 선종이고요. 그 선종 때에는 불교와 유교가 아주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런 토대 위에 안정적이고 이런 정치를 했다고 하고요. 외교도 아주 잘 되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종의 동생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인데요. 그 아버지 문종이 돌아가시자 어머니 모유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중국으로 유학길에 떠납니다. 근데 사실 문종이 살았을 때 나의 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스님이 되어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빛내는 기둥이 되겠는가 했더니 의천이 자기가 되겠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차마 떠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가면서 아주 많은 불경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8만 대장경의 깃틀인 속장경을 이때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종 7년에 바로 그 현종을 살려줬던 진관사 얘기 저번에 했죠. 그래서 많은 왕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선종 때에도 선종 7년에 진관사의 행차에서 500나한자를 이렇게 나한제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종 시절에는 특히 공자의 제자인 안회, 안자라고도 하죠. 안자를 비롯한 70의 현상을 국자관 벽에 그려넣어서 유학자들이 바라던 아주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 송나라 국자감의 예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암산은 들어서면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서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석굴이 나타납니다. 뒤에서 본 모습과 앞에서 본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석굴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인 선종은 왕비 셋을 두었는데 또 손이 귀했어요. 선종은 아버지 문종 같지 않았습니다. 첫째 임평왕후는 딸 하나만 낳았고요. 두 번째 사조광후는 아들이 이제 헌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헌종은 그 5명 삼촌인 왕숙들이 왕위를 노리니까 늘 불안했죠. 그래서 정말 일찍 죽는데요. 이때 세 번째 비가 이제 원신공주였어요. 오늘의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썼겠죠. 그래서 이곳 용밀에 석굴을 새기고 한산으로 낳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그 사수강의 아들 헌정이 오르자 한산의 외삼촌이 이자의인데요. 조카를 왕으로 한산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많은 음모를 꾸미다가 이것이 발각이 나요. 누구에게? 바로 그 삼촌인 숙종에게. 그래서 숙종에게 왕위를 뺏기고 한산우와 이런 헌정왕후는 다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뒤에서 본 모습이 바로 저런데요. 여기 보시면 바위 덩어리였던 몸체와 여기 목, 얼굴, 또 이렇게 각 올린 부분이 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을 뒤에 가면은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앞이 바로 의주대로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원신공주와 한산후 이제 왕륜을 이제 꿈을 꾸고 났다고 하는데, 원신공주의 꿈에 어느 날 이런 꿈을 꿨대요. 장지산에 사는 사람인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는 꿈을 꾸어서 그 이제 선종에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장지산에 와서 살펴보게 하니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있었다고 해요. 이에 선종이 미륵불을 새기게 하였는데 몇 달 후에 정말 원신공주 몸에 태기가 있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한산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산후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바로 위에 헌종이 약해서 소갈증, 당뇨병이죠. 당뇨병도 심하고 이러니까는 외삼촌이 이제 이자이가 한산후 왕위를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외척이죠. 그런데 그 친척이면서 왕족인 그 숙종이, 문종의 아들 숙종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신공주와 한산후 등 50명은 귀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빌어서 태어난 아들이. 그런데 이 미륵불이 한편으로는 조선 세조 시절에 이 파주 그 파평윤시 그 세조 시절에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 때 세워진 미륵불에 조선시대 세조가 첨기를 해서 넣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몸체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원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원립불 부처님 위에 올라서서 여기를 한번 내려다보면 기도하는 자리가 보이고요. 여기 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주먹,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꽃을 꽂는다든가 이랬겠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제가 근래 가봤더니 여기를 막아 놓았더라고요. 일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 돌이 이렇게 부식이 되면서 갈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아마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조선 그 청나라 때 이렇게 사신으로 가면서 많은 사신들이 가면은 여기를 꼭 둘러갑니다. 해협연곡에 넘어서 이렇게 오면서 해엄석불이 멀리 보인다고 했는데, 자, 여기를 둘러서 기도들을 하고 갔겠죠. 잘 살아 돌아오고 먼 길 한 50여일 되는 거의 2달이 되는 이 기간을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들을 하고 갔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조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순조 때 서장관으로 가는 이혜응이라는 분이 쓴 시조를 오늘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음제에는 돌미륵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데 그 키가 수십 척이나 된다.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하나는 네모지고 하나는 둥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고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 같은 흐린 구름 산머리를 지키는데 돌부처 분신하여 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만겁을 바람에 갈리면서도 그대로 우뚝 서서 멀리 태초와 호응하여 위로 하늘을 지르고 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잘된 시조 같습니다. 그리고 용암사에는 그 석불 아래 삼성각이 있거든요. 삼성각은 곳에 따라 칠성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산신각이라고 하고도 있는데 이거는 환인, 환웅, 단군을
이렇게 모셔놓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3명의 성인을 모셔놓은 곳 그래서 삼성각이 맞다는 말도 있지만 저렇게들도 쓰니까 다 이제 저렇게 근데 특히요 용암사의 삼성각에는 그 미륵불 2분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저렇게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모셔놓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원래 저 석불림 업계에 제가 어릴 때만 중학교 이때만 가서 봤을 때도 이 동자상과 이 7층 석탑이 저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갔더니 저것이 내려져서 그냥 대웅전 뒤쪽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처박아져 있었는데 이것을 요즘 스님이 이렇게 삼성각 가는 곳에다 이렇게 모셔놓아서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이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돼서 여기에 있을까? 자, 동자상과 7층 탑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곳 용암사에 와서 빌고 이승만 대통령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용암사를 방문했을 때 부처님 어깨와 동자상과 7층 탑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세우던 날 여기를 오셨다고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나니까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54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다음 해죠. 10월 30일 조선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용암사 제막식에 다녀간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면서 제막식을 하는 날 여기를 왔다 갔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파주의 그 의주대로 지나가는 구간에 있는 용암사의 고려시대의 것으로 선종 때 추정되는 용미 쌍석불, 요즘은 이불입상이라고도 또 이름을 바꿔서 부르죠. 이것이 서 있는 것을 이런 어떤 고려 선종시대 역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저 건너에는 서울 시립묘지가 들어와 있고요. 저분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해보고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쌍석불이니까 이제 시간 나시면 여기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미리 이불입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